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4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호입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예,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짜증이 그냥 확 납니다.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민원연이 지금 이 상황에서 드루킹 보고서 하나도 못 내고 있는, 안 내고 있는 니네 지금 뭐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차분하게,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내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 그리고 그런 일은 사실상 뭐 미디어 오늘이나 다른 매체에서 많이 해주고 있어서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차분하지만 좀 정확하게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짚는 보고서를 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가들에게 막 급하게 이렇게 내지 마라. 좀 공부도 하고 조사도 좀 더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좀 양해를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이게 하루하루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진짜 하루 안에만 해도 새로운 단독 보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네. 또 그중에는 부실한 것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걸 다 파악하려면은 이게 빨리빨리 내긴 힘듭니다. 근데 이번 주 안으로 한 3-4개 나올 것 같죠, 그래도? 네. 매체별로. 예. 보도도 나오지만은 새로운 양상이 또 계속 바뀌니까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바빴지만 실속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번 주였고요. 그런데 또 저희는 어찌됐든 지금 선거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보도 감시연대 관련해서 보고서들이 이제 양적 분석 보고서들이 나와서 첫 보고서였잖아요. 이제 종편도 나오고 신문방송 다 나와서 그거를 이제 좀 틀을 맞추고 검토하느라고 좀 저는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에서야 이제 드루킹 관련한 보고서들을 제가 좀 받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 스크랩에서 드루킹 관련된 보도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땠습니까? 이게 뭐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네. 처음에 그러니까 14일 이제 14일 날 조선미디어 그룹이 사실은 이 사건에 김경수 의원 민주당의 그러니까 여당의 아주 핵심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실명을 공개하면서 보도를 했고 민주당의 여론조작 개입 가능성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프레임이 짜여졌죠,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은 사실 이 처음에 이 고발을 진행할 때 민주당이 피해자였고 지금까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된 부분도 사실 민주당이 피해를 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촉발된 고발건은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세 개의 댓글입니다. 이 세 개의 댓글에 이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서 매크로를 동원한 거죠. 매크로를 통해서 수백 개의 아이디로 이제 공감을 늘린다든가 비난성 댓글에 또 비난성 댓글을 여러 개 작성한다든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인데 지금 언론 보도는 전부 다 거의 뭐 한 90% 이상 민주당의 여론조작 개입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드루킹이 원래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이었고 지금은 제명이 됐습니다. 권리당원이었고 원래는 이제 지난해 대선 당시에 문재인 당시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또 지지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심지어는 세력이 있는 분이에요. 경공모라고 회원들이 한
2,000명이 이상 넘는 그런 카페의 주인이기도 했고 그래서 대선 때도 이러한 여론 조작을 벌인 것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MB 아바타 여론 조작도 이 사람이 한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MB 아바타는 자기가 한 거잖아.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분이 그런 비난성 댓글에 굉장히 많이 댓글을 많이 달고 그런 게시물들을 많이 공유했다 이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양상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양상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 과연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이 이 드루킹이라는 인물과 어느 정도로 깊이 있는 관계를 지니고 있었느냐와 함께 그래가지고 과연 이 사람의 불법적인 댓글 활동에 민주당이 지시나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진행해서 기소까지 이제 아마 이분은 기소가 됐죠. 그 부분은 민주당이 피해를 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민주당이 개입할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민주당이 자기네 욕하는 댓글을 왜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지금 아직은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훨씬 더 과거 대선 전, 대선 직후까지 이분이 반문으로 돌아서기 전까지 작년 말쯤에 이분이 돌아선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 전까지 과연 이분이 그 전까지는 사실 이분이 매크로를 동원해서 불법적인 댓글 활동을 했는지도 아직 몰라요. 그것도 아직 드러난 바가 없어요. 그걸 해서 했느냐부터 거기에 과연 민주당이 지시 또는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으로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확인된 사실에 의하면 그 부분은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거의 다 썰입니다. 썰. 그냥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어제 나왔던 논란 이게 지금 많은 보수 언론들이 조중동을 포함해서 문화일보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수 언론뿐만 아니고 이제 거의 모든 언론들이 민주당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보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어제 나온 것만 하나 저희가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은 문화일보에서 민주당이 드루킹을 대선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문화일보 보도를 요약하자면은 민주당이 이 드루킹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대선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은 바른미래당으로 됐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민주당으로 갈라졌습니다만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대선 이후에 서로 상호간 합의하에 서로 고발했던 당직자나 지지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권을 취하해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대선 직후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그 임명권을 서로 이렇게 조율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대선 때 고소 고발했던 것도 취하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9건 민주당에 대해서 9건을 이제 국민의당이 고소 취하를 해주기로 했는데 문화일보 보도는 뭐냐면 우리가 그 명단을 입수해봤는데 거기에 당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있더라. 그 일반인을 보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국민의당을 비난했던 14명의 네티즌이다. 네. 근데 14명의 네티즌 중에 보니까 드루킹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드루킹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루킹의 어떤 고소고발을 취하해주기 위해서 핀셋으로 콕 집어서 이거를 그 합의 명단에 넣어준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거고 바른미래당도 같은 입장이고 지금 모든 야권이 그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다른 데도 많이 받아 썼습니다. MBC도 받아 쓰고 많은 언론에서 받아 썼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말씀드리자면은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일반 시민들, 일반 네티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14명, 심지어는 성명 불상자 14명으로 돼 있어요. 왜냐 아이디밖에 모르니까. 고소고발할 때 아이디로 하잖아요. 그 아이디가 누군지는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어요. 보통 다른 건에서도. 그래서 그 14명을 한꺼번에 고소 취하해달라고 한 거다. 우리는 14명을 그냥 넣으면서 그 안에 드루킹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당연히 알지도 못했다라고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아니 뭐 드루킹만 한 것도 아니네. 네, 14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도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비판적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가
민주당이 드루킹을 관리하고 보호하려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굉장히 근거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하면 14명이나 같이 해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드루킹만 그걸 관리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반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아무튼 저는 지금 MBC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MBC 보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저도 사실 어제 저녁에 MBC 보도를 보면서 특히 문화일보의 민주당 관련된 그 보도 이것이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오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 등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MBC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그 양쪽의 입장을 다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요. 보도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보도의 제목 자체가요. 민주당도 드루킹 존재 알았다. 추가 의혹 제기예요. 민주당도 드루킹 존재 알았다는 따옴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제기한 의혹의 내용을 따옴표로 그냥 처리를 한 건데요. 언론사가 우리가 지금 계속 민원연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사가 특히 제목을 뽑을 때 따옴표로 제목을 뽑으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요. 그냥 어떤 사람의 막말이나 의혹 제기나 카더라성 이야기가 그냥 사실인 것처럼 굉장히 크게 각인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목 뽑기에서 보도 내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용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막말이나 주장을 보도 안 할 수 없는데 제목에서는 그 사안을 기자가 다 소화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현상 그것을 그냥 제목으로 써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방송 보도나 신문 보도 모두 다 제목이 주는 이미지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효과가. 그런데 지금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다라는 것을 그냥 딱 느껴지게 그냥 알았구나. 추가 의혹을 제기했네. 추가 의혹 제기했네. 그럼 맞나 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부적절한 제목 뽑기였고요. 이 보도 내용에서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여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대선 이후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민주당이 국민의당에게 고소 취하를 요청한 명단 가운데 드루킹 김모 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작년 대선 당시 국민의당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한 문재인 공식 팬카페 회원 명단입니다. 아이디 드루킹이 눈에 띕니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 많은 소송전을 벌였던 두 당은 대선 이후 서로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당에 취하를 요청한 피고발인 중에 드루킹 김모 씨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드루킹의 존재와 활동을 알고 취하를 요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고발 취하 요청, 청와대 행정관 추천은 드루킹과 민주당의 깊은 관계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당초 국민의당이 전해졌던 고소고발 현황에는 문펜으로만 표시돼 있었을 뿐 드루킹이란 표현은 없었기 때문에 억측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법률위원회나 법률지원단은 고발당한 문펜 14명에 드루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고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네이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청와대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사건의 본질은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정부 여당이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조속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혀 야권의 특검 요구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국민의당 측의 지금 민주평화당 측의 그 이야기와 그다음에 민주당 측의 반박을 간단하게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막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김우경 대변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 지금 말한 민주당이 드루킹을 알고 빼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그런 내용을 쭉 보도한 밑에다가 자유한국당은 지금 특검 도입을 촉구하면서 뭐 그 방문하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그리고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낸 그 입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불법 행위에 정부 여당이 상처를 입은 사안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미주알 고주알 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청와대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붙여버리니까 아 청와대는 지금 할 말이 없구나. 할 말이 정말 없네. 라고만 느껴지고요. 앞에 있는 그 논란만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MBC 보도 굉장히 부실했다. 이런 내용을 아예 보도를 하지 말든가 보도를 할 거면요. 최소한 미디어 오늘 정도로 어떤 이 사안이 어떻고 이게 왜 그 국민의당 측의 주장이 왜 모순이 있는가 이것은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거나 추가적인 취재가 우리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죠. 근데 그냥 완전히 양측 공방으로 처리하는 거죠. 우기기 양쪽이 우기고 있다라고 느껴지게 보도를 했는데 이건 양쪽이 우기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누가 봐도 국민의당이 우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처리한 것은 좀 문제가 특히 있고요. 보도 제목이 정말 제일 나빠요 지금. 보도 제목은 늘 우리 민원연이 하지 말라는 제목을 그대로 갖다가 썼던 모습이고 이게 그래서 이 지금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 국민의당 고소고발건 취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입장은 어떠냐면요. 지금 나온 고발 현황 자료에는 이 드루킹이라는 아이디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고소고발을 진행한 그 네티즌 14명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진행한 주체가 국민의당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아이디도 다 작성했을 거라고요. 민주당은 모르는 거예요. 네. 14명을 했으니까 14명을 취하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합의문을 주고받을 때도 성명불상자 14명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당한 문패인이 누군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작성을 했으니까 고소고발장을. 민주당에서는 전혀 몰랐던 거죠. 14명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이게 거꾸로 이건 정치 공세다라고 비판을 받아야 될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알고 있었다 이런 식의 제목을 뽑고 이걸 공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것이 왜 이렇게 보도를 빨리 하려고 하면서 이런 부실한 보도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에 말려드는 그런 보도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그래서 제가 종편 패널처럼 아주 나쁜 종편 패널처럼 썰을 하나 풀자면 국민의당이 진짜 이거 여론 플레이를 한 걸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오는 게 훨씬 그렇죠. 상식적이다. 네.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이거를 취재 과정에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가 양쪽의 말을 그냥 따옴표로 계속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 기자 머리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판단 우리 모니터하는 사람들도 모든 많은 기사를 읽어보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교해서 판단하고 이게 더 합리적인 주장이네. 이거는 방어할 수 없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명백하게 민주당이 잘못한 거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 사안은 딱 봤을 때 민주당의 방어가 충분히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의당이 무리하게 국민의당은 없어졌는데 우리가 계속 국민의당이라고 하네. 네, 바미당. 바른미래당이 무리하게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선거 시기에 이런 정당에 대한 정치 공세가 분명히 부적절하다. 함부로 보도하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어야죠.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꼭 뭐 MBC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모든 언론이 다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거는 드루킹 관련된 내용 중에 정말 극히 일부분의 내용이고 우리가 어저께 이제 사무처에서 모니터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그 드루킹이 이렇게 했대요 저렇게 했대요 뭐 김경수 의원이 이렇게 했대요 뭐 김정숙 여사가 누굴 만났대요 뭐 백원우 비서관이 만났대요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막 이렇게 우리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제가 느낀 거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말할 사안인지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냥 우리 그것만 짚고 가면 된다. 그 디테일에서 이게 맞나 틀리나 뭐 이게 아니고 그래 좋다. 그렇다면은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잡혔고 그 사람이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럼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면은 부실한 거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수사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때까지는 보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실의 문제점만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질질 흘리고 있는 뭔가 이 내용을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경찰과 뭔가가 있는 거고요. 그걸 가져다가 또는 흘렸거나 아니면 아예 경찰에 이거 수사하라고 뭐 정치권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가져다가 언론이 계속 부풀려서 그 행위가 정말 엄청난 제가 아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엄청난 대역죄인 짓을 한 것처럼 느껴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보다도 그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그 경인선 가자, 뭐 경인선에 간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김정순 여사가 경인선을 알고 있었다, 경인선에 가자고 했다, 4번이나 얘기했다, 이 말을 종편에서 정말 너무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선거 시기에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 측을 지지하는 그런 솜티켓을 들고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저쪽 그룹에. 근데 그 그룹의 이름이 경인선이야. 그럼 당연히 내가 지금 돌고 있는 와중에 우리를 지지하는 그 한마디로 문팬들에게 다 감사 인사를 하면서 돌고 있는 그런 선거 유세 와중에 저쪽에도 가자라는 말을 하는 게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사람들이 뇌가 없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막 되게 진지하게 경인선을 알고 있었다? 아니 당연히 보이는데 모르나? 벽에 써 있어요. 팻말에 이게 수건 같은 거에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4번 말했으니까 그것이 무슨 대단하게 무슨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을 알고 뭔가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이게 음모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음모 수준이어야 되는데 비약이 너무 심해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또 본 거 정말 황당했던 거는 뭐 그거 채널 A에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그 강의를 부탁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경공모가 안희정 지사가 이제 경공모에 가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걸 계속 보여줘요. 그 발언한 내용도 막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걸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게 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대단한 또 잘못이냐고요. 아니 문팬 그룹에서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안희정 지사를 초대해서 강연 듣고 싶다고 하니까 해주는 본인이 거죠. 한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이런 요청이 왔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룹이니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그냥 소개를 시켜준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또 대단한 이 사람이 드루킹하고 뭔가 뭐 도움을 주고받아서 엄청난 협작을 주고받아서 대가성으로 안희정을 소개시켜줬고 안희정은 강제로 마치 간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막 풀어나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썰이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혹 1, 2, 3, 4, 5, 6 막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말 아주 코딱지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엄청난 막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끌고 나가는 지금 종편의 행태가 있다는 거죠. 의혹을 엄청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종편도 기본적으로 상식은 아주 약간 있어가지고 이 김경수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한테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결론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무리하게 엄청 가고 있는 건데 많은 보도들이 종편과 보수 언론들이 지금 그 전에 김경수가 드루킹하고 엄청나게 친하다는 걸 먼저 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해야 댓글 지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리를 만들려고 지금 무진하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친하다는 다리를 만들려고. 근데 뭐가 나온 게 없는데. 근데 뭐 지금 하고 그럼 안희정도 소개시켜줬다. 그렇게. 야 기사 URL도 찍어줬다. 기사 URL 찍어준 것도 TV조선이 단독까지 붙여서 보도를 했어요. 허핑턴 포스트에서 드루킹이 아니라 김경수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형기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소제목은 생각하면 별로 이상할 것도 없는 스토리다예요. 근데 이게 내용이 되게 김경수가 되게 문제적 인물이라고 지금 허핑턴 포스트가 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읽어봤는데 이게 내용이 딱 제가 애초에 말했던 것이에요. 김경수 의원이 너무 유권자 시민들에게 잘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거만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사람을 약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만나본 사람은 대부분 느껴요. 굉장히 이게 생긴 것도 귀염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좀 이 정도 되면 좀 권위를 부릴 만한데 그렇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게 굉장히 사람도 가려만 나지 않고 친근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의 내용이 한마디로 드루킹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경수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하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은 굉장히 친화력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사람에게 드루킹이라는 농객이 찾아왔고 본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들으면서 그러세요 하고 뭐 영감을 주고받고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충분히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제 햇소리야 이렇게 치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김경수 의원이. 그리고 총영사를 추천했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듣고 누군가 이게 사람의 경력을 봤더니 뭐 사람은 경력은 그럴싸하더라. 그러니까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경력만 봤을 때는 그 오사카 총영사관 자리에 추천했다는 그 애초에 그 사람이 뭐 그럴싸해 보이는 경력은 가지고 있고 변호사고 뭐 일본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공개된 인사 추천 제도니까 지금 우리의 추천 제도는 그러니까 그냥 추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고 그럼 뭐 추천하시죠.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이 만난 것은 그건 부적절하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사람을 추천하고 보려면 그 사람을 경력만 보는 게 아니고 만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만나면 그 사람은 된 걸로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를 너무나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그것이 비중 있는 행위로 보여지죠. 김경수 의원이 한 행동도 그렇고 백원우 비서관이 한 행동도.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을 추천하는데요. 사람 추천했는데 나는 아무한테나 추천 안 받아. 그리고 거절하는 것도 사실은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요. 또 백원우 비서관도 저는 그것을 추천했을 때 만나보는 게 저는 오히려 정상적인 누구든지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압박이고 김경수 의원이 막 독촉해서 뭔가 압력을 줘서 만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물론 제가 말하는 것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반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모든 게 어디서 끝나냐면요. 인사청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불발됐다고요.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래도 만났다는 거에 지금 문제를 걸니까 그렇지 내 말은. 우리가 그 말을 해서 반박이 끝났으면 괜찮아요. 인사청탁 안 됐잖아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계속 그 종편과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주장은 청탁이 됐던 안 됐던이 문제가 아니야. 너 왜 만났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지금 종편과 보수 언론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꾸 만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봐 백원우까지 만났대. 김경수도. 근데 김경수 의원도 지금까지 확인된 바 2번밖에 안 만났어요. 2번 만난 거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안희정 소개해줬다 뭐 이런 것까지 가는 거고요. 청와대에서 야 백원우까지 만났대.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니니? 친한 거 아니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오케이 그러다 치자고요. 친하다 치자는 거예요. 2번 만나서 엄청나게 친해졌다 칩시다. 예. 백원우는 한 번 만난 거 가지고 그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댓글 조작 짓이나 여론 조작 짓으로 결론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려면 친하다는 거 외에 엄청난 많은 더 근거와 정황이 필요해요. 근데 모든 보도가 지금 야 만났다 이것 봐 으하하 우리가 맞아 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인사청탁은 그래서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은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이 인사청탁에 먹히지 않은 순간 드루킹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1월에 막 매크로 써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거라고요. 그리고 카페 내부에 자기네 회원들한테 올린 걸 보면 갖은 아주 이상한 글들이 많지만 안희정의 줄을 대야 한다. 뭐 이런 말들과 내가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를 부탁했는데 김경수가 뭐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약간 저어했다. 한번 두고 보자. 안 되면 김경수 날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인사청탁이 먹히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만났건 말건 간에 오히려 이거는 민주당 측에 굉장히 유리한 정황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똥보로 차고 있는데 의혹을 지금 불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보수 언론이. 그러니까 인사청탁이 먹히지 않았다는 걸 자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만났다는 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김경수 2번, 백원우 1번. 만났다는 것도 뭐 1번, 2번 만나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더 나갈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도가 그 정도로 부실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튼 너무 일이 많아서 좀 차분하게 또 차분해져야 되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저희가 아무튼 모니터 보고서 쓰는 거는 결론은 저는 지금 너무 우리가 디테일하게 또 들어갔는데요.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선거 시기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폭탄이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잡혔는데 이것을 김경수 의원하고 연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연결고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찌됐던 선거 시기에 한 사람 그리고 한 정당에 완전히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있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언론 보도가 너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경찰 수사를 그냥 기다리면 될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의 비판성 그 발언을 그냥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다가 계속 언론이 이거 의혹이 있어. 이거 의혹 있어. 그러면서 계속 과장해서 이 프레임을 전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반대로 이 드루킹과 그 모임이 얼마나 황당한 그 모임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공식적인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 김현정의 뉴스쇼나 그다음에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정말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그분들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모임이 한마디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집단이지 무슨 대통령한테 줄을 대서 막 이러는 그 마인드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권력을 오히려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약간 과대망상성 집단이라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일을 추진해 왔었고, 그런데 2,000명이서 그런데 어찌됐든 권력을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을 찾는 거죠. 문재인 후보를 그때 판단했고, 그 전에는 또 다른 당의 누군가를 판단했고, 여기 계속 판단하다가 지금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말을 안 듣고, 문재인 후보가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안 듣고 김경수 의원이 말을 안 듣고 하니 안희정 씨를 또 그때 고민했던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자신들이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보면 그들이 한 주고받은 글들이나 이런 걸 보면 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가 그 선거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그것은 당연히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선거 시기에 계속 드러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음모를 막 키우는 이런 행태는 분명히 부적절한 선거보도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선거보도예요. 선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더 불거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언론이 좀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수사에서 부실 수사가 있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수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언론이 짚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망상 수준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떠드는, 그러면서 이 화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보도 태도는 이제 그만 나와야 된다. 지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좀 구체적으로 더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4월 19일 오전 11시 정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또 YTN에서 또 하나 오보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YTN이 오전 9시 40분경부터 김경수 의원실을 수사당국이 압수수색하고 있다라고 속보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지금 속보 들어온 게 있어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직 경찰인지 검찰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수사당국이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이 얼마나 관여가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수사당국이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실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김경수 의원, 사실 오늘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을 미뤘습니다. 연기를 했고, 언제 다시 출마 선언을 할지도 지금 날짜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실 사무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김경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시까지 압수수색 전제로 뉴스 대담까지 나눴대요. 김경수 의원이 그 전에 앞서서 경남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일단 미뤘죠.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대담 도중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속보 이전에 그 출마를 연기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압수수색 오는 거하고 좀 뭘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대담을 진행했대요. 그런데 지금 10시 넘어서까지 이런 일을 했는데 YTN이 이 압수수색은 오보인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네.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김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은 금시초문이라고 지금 경찰이 영장 신청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YTN은 도대체 이 뉴스 속보를 도대체 왜 띄운 것인지 네,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이런 오보가 똑같은 YTN에서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 때도 일어났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때도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김기식 금감원장이 출국 금지를 당했다는 뉴스 속보를 YTN이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 출당을 갔다는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김기식 원장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서울 남부지검은 김 원장을 다음 달 중순까지 출국 금지하고 지난 13일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초 자료 분석을 마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비롯한 해외 출장을 주선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임기 종료 전 후원금 5천만 원을 더미래 연구소에 보낸 뒤 자신이 연구소장에 선임되면서 후원금보다 많은 8,500만 원가량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들여다본 뒤 더미래 연구소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는 김 원장을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오보인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야, 난리구만. 예.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YTN도 지금 굉장히 수상한 행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몇 가지 지금 사례 위주로 너무 비약이 심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지금 노컷뉴스 보도에서도요. 제목이 압수수색 소식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이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인데요. 그냥 김경수 의원 이렇게 사무실을 그냥 찌는 사진 기사예요. 근데 제목이 압수수색 소식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네, 오늘 10시 49분자 제목이거든요. 기사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YTN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많이들 그러고 있나 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노컷이 지금 YTN을 받아서 오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불이민주당이. 아니 얼마나 급하게 썼으면은 보도 제목에 더불이민주당이라고. 아무리 급하게 우라카이를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하고 이는 손가락이 두 개 차이 나는데 일부러 그랬나요? 너무 웃긴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간부로는 오보인 게 맞습니다. 이거 오보인 거 맞아요. 현 시간부로는. 왜냐면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이 아니라는데. 오전 9시 40분부터 YTN이 속보로 띄었기 때문에 지금 11시인데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그럼 오보잖아요. 앞으로 몇 시에 한다 해도. 네. 아무튼 정확한 보도가 필요하고요. 네. 우리가 그걸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저쪽 많은 언론들이 민주당이 드루킹의 여론 조작에 지시 또는 개입했다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이제 친하다, 만났다라는 걸 자꾸 만드는 거랑 또 하나가 뭐냐면 드루킹이 이번 사건, 평창올림픽 사건 이전, 그러니까 대선 때도 심지어는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을 위한 선거전을 펼쳤는데 거기서 댓글 조작했다 이거예요. 이런 보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어요. 뭐 세계일보도 단독 보도가 있고요. 그런 보도들의 결론이 꼭 국정원과 비슷하다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댓글 조작과 수법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보도가 나온 게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기사들의 댓글, 좋은 댓글을 달기 위해서 수백 명의 자기 회원, 자기 카페 회원 아이디를 이용해서 막 댓글을 쓰게 하고 공감을 하게 하고 공감을 누르게 하고 또 기사, 좌표라 그러죠. 특정 좌표를 회원들에게 유포한 다음에 거기 가서 문재인 후보의 나쁜 거면은 악플을 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선 때도 했다 이거예요. 이런 보도가 몇 개 있습니다. 네. 단독 보도도 있고. 그러면서 이거 봐라. 대선 때도 이 드루킹이 여론 조작을 했잖니. 이거 국정원 사건과 비슷해. 이런 식으로 결론이 가는 보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이런 보도도 정말 일단 첫 번째로는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되게 나쁜 보도예요. 특히 국정원과 연결짓는 순간. 왜냐면은 일단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되고 이제 수사를 아마 진행될 겁니다. 드루킹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일단 첫 번째는
매크로를 동원하지 않는 이상 불법 행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카페에 친한 회원들, 뭐 친한지 안 친한지 모르겠지만 좌표 찍어서 우리 가자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뭐 많이 했던 거잖아요. 아니, 사실 아이돌 저도 맨날 폰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아이돌 팬 클럽들도 자기는 기사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가서 야 여기서 우리 댓글 좀 달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아닌 또는 당직 캠프 관계자가 아닌 그냥 일반 시민이 자기의 어떤 지지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들과 함께 댓글을 막 달자고 독려하고 특정 기사를 함께 나눠서 거기에 또 댓글을 함께 달자 독려하고 이런 행위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네티즌들의 정치 활동이에요. 정치 의사 표현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마치 무슨 엄청난 여론 조작인 것처럼 이런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또 하나 여기 민주당이 개입됐다는 건 정말 완전한 비약이고요. 완전히 추측이죠, 그냥.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사건과 수법이 똑같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일단은 주체가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국정원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국정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바 동원했잖아요. 팀을 돌렸잖아요. 돈 주고. 그런데 드루킹이나 다른 시민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돈 주면서 댓글 쓰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종편에 보면은 국정원뿐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시발단까지 얘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나쁜 행태예요. 왜냐하면 시발단은 캠프에서 역시 돈 주고 한 거예요. 물론 자원봉사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캠프에서 주도적으로 팀을 꾸려서 했죠. 일반 시민들이 아니에요. 시발단 그분은 이제 그 임명장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다른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거 봐 사람들 동원해서 댓글 달게 했잖아. 이렇게 이제 여론 조작으로 몰아가는 거죠. 당원이다. 제가 볼 땐 그 전 국민이 여론 조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보도도 몇 개 있는데 막 단독까지 붙여서 제목에 막 국정원 수법과 동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면 뭔가 증거나 그런 없어요. 전혀 없어요. 되는데 뭐 없잖아요. 그래서 TV조선이 열심히 물었던 게 경찰이 김경수 의원은 경찰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의례적인 인사치레 몇 개 외에는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의 문자를 읽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경찰 공식적인 발표거든요. 김경수 의원의 해명하고 어느 정도 맞아요. 김경수 의원이 두 번의 기자회견에 15일 날 한 번 하고 16일 날 또 했죠. 15일 날은 나 문자 안 했는데 기억도 안 납니다 이렇게 해명했다가 그게 이제 보도가 막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보내긴 한 것 같다 인사치레로. 똑같아요 경찰 발표가. TV조선이 지금 물고 늘어진 게 뭐냐 기사 URL을 보냈다 이거예요. 기사 URL을. 근데 그거 이제 기사 URL 보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야, 이거 봐 좌표 찍어준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TV조선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기사 URL을 보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좌표로 찍어줬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좌표 찍어주려면 기사 URL만 떨렁 보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더 많은 정황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의 지시나 개입이라고 하려면은 더 많은 URL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약이 심한 보도들이 그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자꾸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에 말릴 필요가 없어. 굳이. 네.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연에서 특히 고민하는 바는 심지어는 종편에서는 그 김민전이라는 분이 김민전 교수인데요. 경희대 교수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어떤 MBN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MB 관련 의혹들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보도했냐 언론들이. 근거가 있잖아. 그러니까요. 근거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으면 다 보도하는 게 맞다. 언론 탄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김경수 의원도 똑같다 이거예요. 민주당도 똑같이 보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언론 탄압을 해. 지금 보도가 너무 많이 돼서 오히려 난리구만. 누가 그러니까 언론 탄압을 했다는 거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는 민주당 그거는 명백하게 자신들이 몰랐는데 그거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고. 아니 MBN은 그걸 언론 탄압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일단 비교해야 될 게 MB 관련 의혹과 박근혜 국정농단 이런 사건들은요 근거가 엄청나게 많았죠. 일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거가 상당히 많았고 박근혜 국정농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윤회 사건이 한번 터졌는데 거기서 무마가 되는 바람에 한 번 더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근거 자체에서 비교가 안 되고요. 그리고 언론이 무슨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보도하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 MB의 어떤 의혹 조중동이 보도하는 거 보셨어요? 안 했어요. 합리적 의심이 있어도. MB는 물론이고 박근혜 때는 더 심하죠. 조선일보는 소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러 보도 안 했어요. 그렇지.
처음에 2016년 7월쯤에 살짝 그 문체부 관련 의혹 냈다가 미르 관련 의혹 냈다가 청와대가 우병우 건 가지고 때렸죠. 박근혜 청와대가. 그러니까 입 싹 닫고 보도 안 해버리잖아요. 한 3개월을 보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겨레에서 미르K 스포츠재단 의혹 보도하면서 최순실 실명을 깝니다. 아마 뜨악했을 거예요. 아,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전전긍긍하다가 JTBC가 곧바로 바로 다음 달에 또 태블릿 PC를 내니까 그제서야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소스를 낸 거예요. 여름에 찍은 영상.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박근혜 사건 때와 또 이명박 때도 지금도 조선일보 이런 데는 보도 안 하잖아요. 이명박이 무슨 의혹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건과 지금 사건은 완전히 이중적인 태도죠. 그때는 소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도를 안 해놓고 지금은 근거가 없는데도 의심을 키우고 있잖아요.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한 거겠지. 이 무슨 그러니까 그것도 의심을 안 하고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그러니까, 보도 안 해버리는 거지. 언론의 태도라고 해도 오히려 언론이 지금 비판받아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지. 합리적 의심을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지금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가는 것도 약간 비약이 있어 보이는데 엄청나게 보도를 쏟고 있으니 정권에 따라서 완전 태도가 달라진 거죠.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노종면 기자가 페이스북에 쓴 말이 이제 김경수 압수수색의 그 오보에 대해서 오보라고 이미 나왔는데도 계속 버젓이 메인에 걸어두고 있다. 그 자막을. 오보에 대해서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태도다. 지금 YTN이 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한 30분 넘게 지금 그 오보가 나갔던 것으로 지금 보이네요. 10시 넘어서까지라 그러니까 30분은 넘긴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YTN 담당 활동가가 지금 실시간으로 상황을 체킹하고 있는데 YTN이 한 10시 살짝 넘어서는 10시까지는 이게 YTN 홈페이지 인기기사 목록 1위에 있었대요. 클릭수가 많았겠죠. 근데 10시가 넘어 지금 10시 반쯤에 저희가 발견한 바로는 내려버렸어요. 네. 인기기사 목록에서. 압수수색. 네, 압수수색 건. 저희가 지금 얘기가 좀 끊겼는데 이 압수수색 4월 19일 오전 9시 40분경에 벌어진 YTN의 김경수 의원실 압수수색 오보건에 대해서 한 30분 있다가 YTN이 인기기사 목록에서 내려버렸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YTN도 만약에 심의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뭐 인터넷으로 내렸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이게 되게 중요한 오보인 거잖아요. 정말 그 상황에서 30분 이상을 뭔가 잘못된 내용이 계속 나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명백하게 진짜 무슨 혐의가 완벽하게 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고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는 그걸 주는 거잖아요.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오보를 이렇게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정말 중징계가 나와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소스를 밝혀야 돼요. 왜 이런 오보가 나왔는지 소스를 밝혀야 됩니다. YTN이. 도대체 어디서 뭐 이런 소스를 받아가지고 심지어 오보인 거를. 네, 그러면 이거는 드루킹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요. 그래도 지금 4월 19일 현재까지 나온 보도 양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그래도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4월 19일 목요일 오전까지. 예, 그러면 다른 그 스크랩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 미디어 스크랩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MBC 정상화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조사 결과도 냈고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보도들도 이것저것 나왔는데 요건 내일로 넘겨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지금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모니터 보고서가 아닌 그 썰로 풀어가지고 조금 산만하긴 했을 것 같지만 아무튼 저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대략 아셨을 것 같고요. 비슷한 보고서가 나갈 겁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랑.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제 방송 스태프 노조 준비위원회인가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방송계 갑질 119 방송 스태프 노조 준비위원회 이 두 단위가 방송 제작 현장의 성폭력 실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그 결과를 보면은 정말 또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피해 실태 있었잖아요. 그동안 뭐 무슨 상품권 페이, 무슨 페이 뭐 이래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어제 논평 어제가 아니군요. 오늘 내는군요. 어제 이제 논평을 작성을 해서 오늘 발표할 예정이고요. 저희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 방송계의 비정규직들의 그 성폭력은 막을 수 있는 장치 자체가 애초에 없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권력형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관계 자체가 너무나 그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가 좀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폭력은 그런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도요. 자신들이 그거를 호소하거나 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 왜냐? 정말 그 관계가 너무 불공정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항의해서 제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합니다. 일단은 응답자 중에서 방송 제작 현장 노동자 중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한 비율이 89.7%. 에 달했고요. 모든 대답한 사람 중에 89.7%고 이 중에서 여성 응답자가 93.7%였고요. 남성 응답자는 6.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나이대는 20에서 30대가 93.3%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자 가운데 작가가 80.2%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185명 중 87명이 성폭력 가해자로 방송사 소속 임직원을 꼽았습니다. 자신이 왜 누구에게 당했는지를 말할 때. 그리고 발생 원인을 얘기할 때 성폭력 행위자와의 권력관계라고 답한 사람이 78.5%. 그러니까 자기가 당했을 때 왜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권력관계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조직 문화 때문이다가 66.4%,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고용상의 불안을 지목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결론은 이 관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계약서 맺고 정상적으로 일하지 않게 되면요. 앞으로도 사실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이 프리랜서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등의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어제 이거를 발표를 뜩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하고 나면 언론이 방송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성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됐었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진짜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론 보도가 아주 신이 나가지고요. 어떻게 나왔느냐. 그 피해 사실 있잖아요. 성피해 사실. 그것에 대해서만 제목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중파 PD가 사람들 앞에서 여작가 가슴 움켜줘. 이게 제목이에요. 술자리에서 옆에 앉히고 뽀뽀하며 모텔 가자 해. 이런 식의 제목들이 지금 거의 모든 보도에서 만지고 모텔 가자고 한다라는 식의 이런 제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보도 내용도 전부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송사 PD가 작가에게 어떻게 성적으로 추근댔거렸나 그걸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진 그런 재현 사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인터뷰를 좀 기사를 몇 개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 모든 미투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성폭력을 보도하라고 그랬는데 폭력은 보도하지 않고 성만 보도하고 있어요. 계속 성 어떻게 접촉했는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서 정제해서 발표한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이런 거 보도해달라고 했겠어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주최 측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대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기사 전면에 내세우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했대요. 아이고. 그런데도 이 보도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제가 보기엔 진짜 도덕성은 사라지고 상업성만 넘치는 이런 언론의 행태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논평으로 발표한 것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방송통신위원회와 그다음에 방송사들이 특단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송계 갑질이나 특히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런 어떤 이렇게 하청의 재하청 또 재하청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부당한 노동행위를 계속 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방송을 만들어냈던 이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리고 특히 성폭력 관련해서는 성폭력은 정말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갑질이 여러 가지 갑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성폭력만은 더더욱은 안 되는 다른 것도 안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어긴 경우에는 분명하게 PD고 뭐고 아무리 유명한 PD고 뭐 어떤 사람이고 비정규직 아니라 정규직이 했던 누가 했던 사장이 했던 다
단호하게 그 대처하고 그것을 대처하지 못한 방송사에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또 징계를 내려주는, 지금까지 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 방송계 종사자들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해놓고도 그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냥 계속 남아있고 억울하게 당하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나가는, 그 다른 데로 쫓겨나거나 아니면 계속 그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정말 호구지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 정부와 방송사의 그 뭐 자각, 그다음에 이것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이런 선언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할 게 많아서 저희 지금 사실은 보고서도 많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또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또 두 분이 재미있는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김어준님께서 이 방송사들이 중요한 행사나 이슈를 보도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제보를 해주시는데 네. 현재 4.19 행사를 KBS만 생중계해주고 있다고 또 네. 무려 9개 방송사를 직접 실시간 캡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미령곰탱님께서 오늘 포털에 조선일보가 드루킹 가지고 완전 허위사실 유포하듯이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조선일보 들어가서 지면 보기해서 지면을 오버뷰로 보니 헉, 조선은 왜 장자연 어버이연합 박근혜 7시간을 안 밝히면서 왜 저따구로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현 정부 보고 폭주라니요. 이건 방심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신고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444046님이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베나베나 쇼 너무 잘 들었습니다. 티에노님은 조현민 갑질 보도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조현민에 이어 이제는 회장 싸모까지, 그리고 그 집안이 원래 다 그렇다는 보도까지, 보수신문과 경제신문들까지 아주 신나서 받아쓰는데 얘네들이 원래 그 편이잖아요. 이 미스 디렉션의 목적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한 요 며칠입니다. 뭘 가리고 싶은 건지, 뭘 잊게 하고 싶은 건지라고 하셨는데요. 글쎄 저도 조현민 갑질에 대해서 지금 JTBC가 꽤 많이 보도하거든요. 진짜 많이 해요.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근데 이것이 과연 어떤 사안을 감추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것처럼 조현민의 이 작은 갑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한진그룹 자체가 정말 문제적인 행태를 많이 하고 있고 자식들한테 사실은 부당하게 그 굉장한 경제적 이익을 지금 탈법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거, 그런 점들, 그리고 뭐 조현민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직들이 사실은 되게 불법적인 것들이 많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더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물병을 던졌냐 안 던졌냐, 뭐 물병이냐 물컵이냐, 물이 땅바닥에 튀었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들이 흘린 뭐 정신질환이라는 등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또 받아서 쓰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논점이 흐려지는 보도 태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갑질 관련된 보도 자체는 자꾸 나오면서 이게 기업으로서 기업을 유지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보도가 어떤 뭐 다른 내용 때문에 이거를 부풀린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조금 안 하는 편입니다. 다만 오히려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 위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청라에서 B님은 팟빵 국민이 꼭 들어야 하는 방송을 순위로 정하라고 국민청원해야 합니다. 아이 진짜 왜 국민청원을 남발하시지 말라니까. 미타리 팟빵 순위 3위 아닌 것은 비정상이라는 1위는 뉴스광장, 2위는 김용민 브리핑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제발 그런 민망한 국민청원은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게 잘못하면은 보수 언론들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됩니다. 저희가. 자, 티에노님은 부녀회장님과 유민지 부장님의 오늘 세월호 방송을 들으며 느낀 점은 민원연이 너무 착하다. 더 쌍욕을 막 퍼부어줘야 하는 조선일보의 행태를 너무 순하게 언급하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 저희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네. 그래서 어제는 이 처리를 한 3개 정도 했습니다. 네. 레이니 칠세님께서는 또 조선일보에서 세월을 어떻게 다루나 궁금했는데 신경 써서 봤는데 정말 4월 17일 기사는 미탈 여대급 B가 증명하듯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네요.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월호 관련된 조선일보 보도 태도 비판을 해주셨어요. 자, 전체적으로
MBC 비판이 진짜 지금 저희 댓글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러나 제가 말한 그 지적할 문제, 그러니까 분명히 종편과 비슷한 프레임으로 지금 보도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좀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신중하게 보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치밀하게 취재가 좀 필요한데 너무 지금 관성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좀 내일까지 저희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는 드루킹 관련된 보고서들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내놓고도 저희 입장도요. 저희도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섣부르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자꾸 좀 더 기사를 기다리고 뭔가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늦어졌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또 어떤 것은 나중에 되짚어 보면 진실이 밝혀지면 나중에 또 결과가 밝혀지고 나면 뭐 그때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또 그런 소리를 하고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한마디 계속 내리는 결론은 지금 선거 시기고 선거 시기에 이런 아주 작은 뭐 연락이 주고받았다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 한 의원과 민주당을 완전히 무슨 댓글 조작을 한 그 공범 수준이 아니고 거의 그 댓글 조작을 지시한 주범처럼, 주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보도하는 이 태도 자체는 분명히 문제라는 점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이걸로 마칠게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